자, 오늘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가 이게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받아서 많은 시민들이 좀 혼란을 겪었을 텐데요. 이 문제와 그리고 중앙선관위 문제 포함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입니다. 자, 의원님도 아침에 문자 받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거 뭐 어떤 생각 드셨어요? 문자 받으시고. 이게 예. 6시 32분에 경계 경보를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이게 예. 결국은 행자부에서 다시 와서 오발령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위 차원에서 예. 서울시가 다시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시정을 촉구해야 되겠죠. 자, 제가 알기로는 조은희 의원이 예전에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지냈던 네, 걸로 저는 서울시에-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서울시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은 왜 일어났다고 보세요? 이 오발령 사태. 이게 이제 예. 미사일이 예.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지금 탄도 미사일이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게 수도권에 온다고 예. 이게 시스템이 잘못 인지한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이게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예. 발령을 내린 건데 예.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이 서울시가 안전 문제에서는 빈틈이 없도록 한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또 일어난다고 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네. 기계가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사람이 이제 너무 경솔했다 이런 생각을 아하. 하고 예. 이 시스템을 다시 해보고 또 담당 직원들도 다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서울 시민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안이 예. 책임지고 다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30분 동안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6시 32분에 발령됐던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거고 그리고 합참에서 방금 나온 바에 따르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수도권과는 무관하다. 서해상으로 비행했다. 이렇게 합참에서. 서해상으로 갔고 예. 이게 1단 분리가 백령도상에서 이루어지고 2단 이후로는 비행기적이 비정상적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서도 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선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행안위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관위를 관할하고 있는 것도 행안위라고 제가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지금은 선관위에 있었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한 최소한 10명 이상이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 이거 뭐라고 성격을 규정해야 될까요? 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명시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기구죠. 네. 그런데 이 독립기구라는 점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감사와 감시를 받지 않는 지혜법권 지역이 되니까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네. 이를테면 물이 흐르면 썩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고인물이 되고 갇힌물이 되면 썩고 거기에 막 모기가 득실되죠. 네. 지금 선관위 상황이 바로 고인물이 돼서 썩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 독립기관이다 건들지 말라 네.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거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셀프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 네.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런데 그런 감시 기능이 없으니까 뒤로는 특혜 채용도 하고 예. 또 수의 계약도 하고 네. 그렇게 썩게 된 거죠. 자, 보면 이 사태 처음 나왔을 때 전 사무총장이죠. 이제 그만뒀으니까. 전 네,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예. 행안위에서 문제 예. 없냐? 문제 없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죠. 예. 그런데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어떤 사례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만두고 선관위에서 자체 감사도 하겠다는 건데 혹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따르면 최소 10명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네. 이거 말고 더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실제로 파악했다기보다 지금 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보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하고 예.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면 이 굉장히 놀랄만한 숫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이 특혜 채용 의혹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네. 예, 지역마다. 그 상당 기간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것 같은데 같은 패턴의 형태가 지방선관위, 중앙선관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고인물은 썩고 예.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그 예. 진리를 일깨워준 셈이죠. 어허.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뭐 그렇겠죠. 고위직들이 그런 거죠. 예. 고위직들이요. 그래서 고위직들이 예. 3,000명에 달하는 일반 직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너무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녀를 채용할 때 셀프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되면 셀프 감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마무리되고 또 국회나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이건 셀프로 감사를 해야 된다. 헌법상의 독립기구를 누가 건드리냐. 네. 이렇게 특권의식이 선관위 내부에 이게 헌법상의 독립기구니까 지켜야 된다는 그 특권의식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 이것은 이번에야말로 이 충격이 외부에서부터 와야 된다. 그래서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문제 좀 짚어보면 먼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 그만둬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두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선관위 전체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대충 짐작해봐도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못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조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데요?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예. 35년간 내부 승진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총장은 외부에서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겠다. 네. 그리고 선관위 내부에 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감시기구를 두겠다. 이런 네.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그것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방향이 예.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근본적인 개혁 방안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네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그만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다음에 예. 전수조사를 하면 지금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조사를 하면 책임이 정말 나오면 그때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다 발생한 게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 일인데 왜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책임을 묻느냐? 혹시 내년 총선 앞두고 선관위 길들이기 하려고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좀 비유를 하자면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비리를 예. 셀프 탈당시켜서 그러고 나서 지금 보호하는 거랑 똑같은 정치적인 프레임을 짠다고 봅니다. 네. 선관위가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썩었고 또 수의계약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지금 정치적으로 돌려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론은 아니다. 예, 자기의 자리를 걸고 선관위를 개혁하라는 주문인 거죠. 그러고 나서 개혁이 안 되면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얘기인데 네. 그것을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거치는 정치적이다. 내년 총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선관위가 더 이상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려는 그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관위의 개혁 방안,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좀 짚어보죠. 앞서 잠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아마 선관위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 중에서 첫 번째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외부에 개방하겠다. 요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는.
저는 반드시 외부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예. 35년간 내부 인사가 그냥 자동으로 승진하는 거거든요. 예. 사무총장 2명 중에 한 분이 사무총장이 되는 관례, 네. 그리고 선관위 상임위원이 사무총장 출신이 계속 맡아오는 거. 네. 그러니까 위원장은 이를테면은 비상근이니까 객인 거고 네. 주인은 선관위에 있는 선관위 직원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건데 아하, 예. 반드시 외부 인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야말로. 예. 그런데 외부 인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 방식인 거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반드시 된다. 해야 이런 된다. 의미군요. 예. 네. 그러니까 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으로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뭐 전 직원 전수조사 이거를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또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예. 지금 5명은 전직이거든요. 예. 지금 드러나신 분의 예. 전현직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예. 이 조사는 셀프 조사가 아니고 또 국민권익위와 같이 하는 조사가 아니고 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 생각합니다. 예. 자, 감사원의 감사. 근데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행정부처가 아니라 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적은 맞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예. 선관위가 썩을 대로 썩어서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받고 있는데 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 깊은 폐쇄성, 도덕 불감증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에서 예. 지금 대충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고 그냥 대충 무마해버리면 똑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정 능력을 잃은 선관위는 이번에는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의미로 네.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안 된다고 말씀을 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거 선관위하고 공동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발표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전은희 위원장의 퇴임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시죠. 예.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분입니다. 아하. 지난번 부동산 관련해서도 전현희 위원장이 이중잣대를 드러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사는 오래 갈 거거든요. 그런데 퇴임 한 달도 안 남은 예.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또 출마하실 분이 하겠다고 나서면서 내부적으로 다른 책임지고 가야 될 다른 분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 발표한 거죠. 예. 저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와 같이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감사원의 조사, 감사를 언급을 해주셨고, 그러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를 들면 뭐 공수처 같은 곳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 이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선관위가 이제 공수처의 수사 의뢰를 지금 만지작거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런 오늘 개혁 방안 중에서 그게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수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수처를 하면 고위공직자거든요. 예.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이건 전수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공수처나 권익위로 가면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은희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선관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외에 더 나가서. 저는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하. 선관위원장이 5부 인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법관이
그냥 파트타임으로 부업처럼 비상근으로 하다 보니 예. 이것이 이제 손님처럼 된 거죠. 예를 들면 예. 비상임위원, 선관위원 중에 네. 한 명이 상임위원이고 전부 비상임위원이고 네. 선관위원장도 비상임이에요. 네. 그동안 상임위원을 전직 사무총장 출신으로 임명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누구도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관위원장이. 예. 오부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기형적 구조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사무처의 전횡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아르바이트 식의 선관위원장 제도를 이번에 바꾸고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상임위원장이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나 선관위 전체를 들여다보는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